네, 그럼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워낙에 이제 비협조적이었잖아요. 나와야 될 때 가급적 안 나오고 미루고 그러면서 이제 지연시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마지막에 가서야 나오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인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오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제대로 조사를 받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2주 전쯤에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7월 21일에 이미 출석을 통보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일정 다 조율하고 이때 수사를 받아라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당초 우려됐던 그런 비협조 문제는 지금 사라졌고요. 김건희 여사도 일단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하겠다, 기억나는 대로 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엔 나오더라도 수사에 거의 협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진술도 하지 않고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부인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일단 진술 거부권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입장은 최대한 진술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이후부터 조사를 거부하고 또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고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떨지 네. 또 불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출석하는 그 모습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개 출석이냐 비공개 출석이냐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은 공개 출석하는 걸로 비춰졌어요. 예, 결정이 났어요. 예, 이 출석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게 됐죠. 이미 전직 영부인이죠. 전 전직 영부인이죠. 영부인으로서 네네. 처음 공개 출석하게 됐는데 이미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있는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는 주변에 포트라인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오늘 일단 공식적으로는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처 차량을 타고 광화문으로 올 것으로 보이고요. 광화문 그 사무실 앞에서 내린 다음에 걸어서 혹은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그 특검 측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내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특검 조사 사무실이 있는 공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 여사 측이 지금 입장을 밝히겠다, 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실제 출석을 할 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구민지 기자 현장을 연결했을 때는 포토라인이 바깥에 있는 걸로 거기에 설치가 다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깥에 포토라인도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내부에도 지금 카메라 기자들이 영상 취재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계속 많이 온다 이러면 김 여사가 그냥 들어가는 모습만 저희가 촬영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내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출석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본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가 법원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검찰청이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이었잖아요. 뭐 5분이면 도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집이 아크로비스타인데 특검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있어요. 네. 광화문까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내비게이션을 한번 쳐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전 영부인인 만큼 경호 대상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도로를 통제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경호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경호처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경호 지침을 바꿨습니다. 과거처럼 뭐 신호를 통제하거나 교통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의 경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도 따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신호 다 지킬 것 지켜가면서 광화문 사무실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려서 올 수도 있고,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왔을 때 공개 출석이잖아요. 네. 네, 공개 출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맞습니다. 이 우울증을 주장하는데 우울증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잘 없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 휠체어를 만약에 타고 오는 경우도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 측이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걸어오느냐, 휠체어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동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어떻게 설치하고 촬영을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모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검 측에 김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올지 말지 이거를 입장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나올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동선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고 해서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또 궁금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법원에 나올 때나 또 그 이후에나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한 번도 제대로 국민한테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가고 오히려 취재 기자들을 밀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네.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사과를 할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짧은 입장을 밝힐 것이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도 명확한 입장을 저희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정말로 포토라인 앞에 서서 법원에도 출석하고 검찰청사에도 출석하고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지지자들만 보면서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기도 네. 했고 그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어떤 국민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부인이라고 사과를 할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일단 사과를 하는지 네. 어떻게 하는지 네. 이제 시간이 지금 9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석을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10시 정도죠. 10시니까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현장의 출석 모습은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개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비공개 출석을 당연히 원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실제 현직 영부인일 때 검찰청사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든 공개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경호처 건물로 오히려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이제 비공개 출석을 원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특검 측에서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공개 출석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렇게 특검까지 오게 된 이유.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사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수사는커녕 제대로 대면 조사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과거 특히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고발된 게 2021년이거든요. 그걸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그제서야 한 게 검찰청사에 부르지도 않고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서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이후에 조사 사실이 알려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까지도 특혜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사과 메시지까지 냈었거든요. 이런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조사 내용 자체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 주가 조작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게 좀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요.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과거에 없었던 증거가 새로 나왔거든요. 4년 전에 압수수색했던 그 증권사 통화 녹취가 새롭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특검 수사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에 김성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또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김 변호사님.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전 영부인의 공개 출석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나온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히려 우리가 반대되는 질문들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수사에 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수사 앞에 선다는 것은 특정한 검사와 수사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법 앞에 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를 과정에 있어서 나올까 안 나올까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말씀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 과정들이 그렇게 못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권력의 가장 정점으로서 그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제 그 권력을 잃은 다음에도 여러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지어는 이제 구인 자체도 구속되는 이후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이제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앞으로 이제 강제적인 인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예정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려해서 일단은 향후의 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검, 검찰 이런 데서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뭐 갈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워낙에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건데 결국 마찬가지예요. 나오면 진술은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또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피했죠. 진술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고 결국 부인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변호사 측은 와서 진술을 할 것이다. 적절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 오늘 조사에서의 종합적인 태도들을 봐야 할 거고요. 결국 지금 아마 가장 피의자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영장 청구가 된다면은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뭐 최종적인 유무죄를 다투는 걸 떠나서 신병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우려할 것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서는 수사에서의 종합적인 태도들이 고려가 됩니다. 뻔하게 객관적인 사실 증거들이 있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에 지극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 정도의 협조는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많은 이제 여러 비평들이 여사라는 호칭에 대한 비평들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주권자가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 국가 권력을 잠깐 위임을 해서 그 권력을 맡게 되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주체는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는 그 권력을 누린 사람이나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특검이 향하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상 그 권력의 운영 주체이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처럼 행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과 이권에 개입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루트로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는 것. 오늘 조사는 결국은 그거에 대한 정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적인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게 제대로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장을 피할 정도의 협조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그 위임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게 그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달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부인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임기 내내, 3년 내내 그 의혹이 계속 따라다녔고 그럼에도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오늘 출석을 한다더라. 또 진술도 한다더라. 그러니까 웬일이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순은 체포영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와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역시 영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실이 오늘 출석을 해서 또 진술을 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지금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상문 기자, 혐의가 워낙 많잖아요. 예. 그 오늘 나오면 제일 먼저 특검이 수사하는 것 어떤 혐의가 되게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모두 16가지인데 네, 너무 많습니다. 16가지나 되다 보니까 국민 많습니다. 여러분도 도대체 혐의가 뭐부터 뭐가 있는 건지 기억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5가지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손실이 났다,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하면서 손실이 났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련된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되지 않았느냐, 연루되지 않았느냐, 이게 계속 의혹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된 의혹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개입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까지 예. 다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면서 손실이 났다는 부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게 허위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알려졌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오늘 조사 대상입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고요. 그리고 네, 그것 좀만 또 얘기를 해보면 사실 명태균 게이트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명태균 게이트라고는 들어봤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공천 개입이 크게 두 번이 의혹이 있죠. 2002년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한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2024년 이제 40 총선이죠. 예. 그때는 또 어떤 내용이었죠? 예, 일단 2022년 의혹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국민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익숙하실 텐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가 나오기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말하겠다 이런 녹취까지 공개가 되면서 당시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한 갈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당시 총선 공천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됐었는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뭐가 있죠? 크게 5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게 지금 2가지 가장 큰 거 얘기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라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선 당시 캠프에 참여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인사들을 소개를 해주고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는 통로가 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또 역시 건진법사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 건진법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또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예. 통일교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이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부인에게 접근을 해서 예. 자신들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 이런 것이 건진법사를 통한 불법 청탁 의혹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이제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걸이의 행방을 지금 여전히 특검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고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조사할 부분은 2022년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다녀왔었거든요. 네. 이때 김건희 여사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브랜드의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이제 화면에 포착이 됐었는데 네, 화면이 많이 나왔었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진주가 박혀 있는 그 네. 목걸이죠. 네, 맞습니다. 그 목걸이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당시에도 일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김건희 여사 측 입장이 여러 번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장신구가 총 3점인데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샀고 2개는 뭐 지인에게 빌렸다 이런 입장을 냈었다가 최근에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는 모조품이었다 이런 입장을 또 새롭게 밝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오늘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상당히 고가의 목걸이를 또 브랜드가 있는 목걸이를 차고 나타났고 화면에 모습이 나왔고 그랬는데 그 목걸이가 재산 신고에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목걸이의 정체는 뭐냐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에게 샀다, 빌렸다, 뭐 그다음에 또 사줬다, 뭐 계속 말이 바꿔 갔던 그런 와중에 네. 그 목걸이 또 발견이 됐죠 또. 예, 맞습니다. 네, 어디서 발견됐죠? 예, 그 발견된 곳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호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가 원래 이 압수수색은 다른 혐의를 관련한 압수수색이었는데 그 장소에서 이 문제의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발견이 돼서 네. 특검팀이 압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걸이가 또 뭐 가짜냐, 예, 진짜냐. 네. 그럼 가짜인 건 맞느냐? 가짜인 거가 또 아닌 거 가짜인 것처럼 한 거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여도 문제고 맞습니다. 또 가짜여도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모조품을 영부인이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나토 행사에 네. 국제 행사에 버젓이 차고 나갔다.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예. 가장 오래전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의혹이 있었던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 그거와 파생된 허위 사실 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천 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과 이제 부인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불법 청탁을 했다. 예. 그 과정에서 또 윤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각종 선물을 건넸다. 예. 여기서 또 선물이 등장을 하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하죠, 선물이? 일단은 목걸이, 여기도 목걸이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목걸이가 있고 또 샤넬백, 네. 또 명품백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받았네, 안 받았네, 전달을 했네, 안 했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어쨌든 통일교 불법 청탁 의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것만 봤을 때 네. 고가의 진주 목걸이 의혹인 네. 거죠. 나토 맞습니다. 행사 때 차고 등장한 그거는 과연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 네. 그러면 그거는 산 거냐 빌린 거냐. 이 출처는 어디냐. 네. 이런 의혹들이 가장 큰 의혹들입니다. 네. 일단 요 큰 의혹들이 오늘 수사에서 오늘 조사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 우리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것만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큰 것만 해도 내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만 얘기하려도 복잡하고요. 혐의를 다 하면 무려 16가지에 달해요. 근데 오늘 하루 출석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조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심야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여부도 있는데 사실 심야 조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혐의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다 조사를 마칠 가능성은 낮고 실제로 이제 출석 요구서에도 몇 가지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몇 가지 혐의점 양평 고속도로 관련돼서는 현재로는 들어가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양평고속도로 이 의혹만 해도 사실은 작은 의혹이라고 할 수가 없는 너무 큰 의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추린 큰 의혹에 들어가지도 않은 의혹들도 지금 이렇게 큰 의혹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환 조사를 몇 번 더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집중적으로 질문의 어떤 안배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그 피의자가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참고인들의 핵심적인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 가장 모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수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범죄 혐의점, 즉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인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양쪽을 보면서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걸 통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들의 수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밝혀내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환 조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그 혐의보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범들에 대한 기소 그리고 실형 처벌까지도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릿지라고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만 사실은 조사를 한다면 나머지는 좀 더 명확해질 것이고요. 아까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불거진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맞습니다. 그쪽 기사들이죠. 이제 통일교의 불법 청탁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진법사라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이제 관련된 물품들과 관련된 내용들 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 게 당시에 이제 통일교 측에서 해당되는 뇌물성 선물을 제공했던 사람이 그거를 다시 교환해 갔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해당 행정관은 이제 지금 이번에 출석하는 피의자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핵심 측근이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받은 선물을 교환해서 혼자 소비했다?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교환을 했다?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건진법사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정관과의 관계와 지휘감독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이미 진술들은 나와 있는데 이 진술들이 아무리 서로 부인하더라도 그 부인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건진법사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지시해서 바꾸라고 했거나 혹은 건진법사의 이야기처럼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교환 기록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들이 핵심이 될 것이라 보이고요. 결국은 말하고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영역 속에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파악해서 결국 그걸 바탕으로 향후에 영장을 청구하든 혹은 기소를 하든 공소를 유지하는 필요로 하는 증거들을 어떤 방향으로 수집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검팀이 충분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사 일정도 상당히 일찍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출석은 하지만은 굉장히 먼저 잡혔기 때문에 이 6일 오늘 조사를 목적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불법 청탁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통일교가 현안 해결을 위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선물을 건넸다. 근데 그것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백 이게 얘기인데 결국 간 거는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 출발을 한 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이 명품백이 이쪽에서 출발한 건 확인이 되는데 도착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다 잃어버렸다. 사실 납득되기 힘들잖아요. 이게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부터가 혐의가 굉장히 짙은데 근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수사나 나중에 뭐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진술이 번복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왜 명품 목걸이와 왜 명품 백을 건넸을까요? 그냥 현금을 건넬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무기명 채권 여러 뇌물들로 쓰이는 것들이 있죠.
자,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거는 지금 통일교 전 간부는 통일교의 공식 재정에서 이게 나간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정한 로비 목적이라는 것은 인정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뇌물을 건네는 사람들은 뇌물을 건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건넵니다. 그냥 좋아서 건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최종 목적지에 재도착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다시 묻습니다. 왜 목걸이와 백일까요? 목걸이와 백은 집에 고이 모셔놓나요? 아니면 차고 다니고 밖으로 가지고 다니나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를 그렇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예, 고가의 목걸이와 백을 선물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내용이네요. 네. 선물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물어봤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죠. 그렇죠. 중간에서 혹시 그냥 먹어버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이면 이게 정말 제대로 전달됐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뇌물을 자신의 개인 돈도 아니고 공식 자금을 자신의 그 속해 있는 기관에 공식 자금을 가지고 뇌물성 선물을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잘 전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효용이 어떤지를 계속 체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배임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관과의 관계에서. 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뭐 조그만한 어떤 원소도 아니고요. 이제 당연히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행정관이 이것을 교환한 경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가 마치 집사처럼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모시는 사람한테 제3자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핵심 측근이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친분이 있다라고, 건진법사는 이제 친분이 있다라고 계속 자랑하는 사람인데 이 영부인의 측근이 가가지고 그걸 교환해 왔어요. 이 교환이 측근의 마음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럴 가능성은 낮죠. 두 번째, 건진법사가 오히려 더 위에 있어가지고 영부인의 측근도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지휘 감독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네. 누가 더 권력이 위에 있을까요? 이 핵심 측근한테 있습니다. 사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들이 일단은 부인으로 일관을 하고 있으니 이 상식적인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핵심 측근이 핵심 측근으로서 기능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건진법사 핵심 측근인지, 아니면 과거에 다른 명품과 관련돼서도 이 핵심 측근이 명품 관련된 교환 심부름을 한 적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명품 교환 심부름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왜요? 뭐 사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교환해본 적도 없고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게 교환이 되는지도 전 네, 모르거든요. 교환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해본 사람은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각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의 핵심적인 피의 사실이 되는 거고요. 결국 특검이 이제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들이 오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통일교에서 출발한 이제 뇌물을 주기 위해서 출발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이 전달됐는지 안 했는지 중간에 잃어버렸다고 사실 믿기 힘든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증언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행정관이 평소에 어떤 심부름들을 해왔는지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진실이라는 거는 특정 순간뿐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네. 기존에도 이제 이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 좀 교환해 주세요, 교환해 오세요라고 하면은 했던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있어서 이번 뇌물이 아니더라도 아, 이런 역할을 주로 맡았던 사람이구나. 반대로 이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비해가지고 교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한 사람인지.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건진법사 얘기를 나오다가 이 당시에 행정관이 좀 영부인의 책측근이었던 행정관이 심부름으로 이거를 교환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깜빡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교환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물건을 교환하도록 지시를 누가 했고 그것이 평소에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행정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앞으로의 조사에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순들을 들춰내다 보면은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행정관과 그리고 건진법사의 진술 또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목걸이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의혹에. 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고 또 진주 목걸이도 있어요. 진주 목걸이는 이 2022년 나토 회의 때 참석을 하면서 샀던 이것도 역시 또 브랜드가 있는 상당히 수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는 이 고가의 목걸이인데, 이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이거의 출처는 어디냐, 그러면서 계속 말이 바뀌고.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찾기는 찾았는데 이 찾은 물건이 실제 그 물건인지 아닌지도 자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일단은 그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반클레프 목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걸이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택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그걸 뻔하게 이 이야기가 네. 몇 달 동안 뭐 네. 사실 그 앞에까지 하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딱 집에 있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네. 더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오히려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흥미로운 부분은 굳이 말하자면 사돈 관계죠. 전 영부인과 사돈 관계에 있는 집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또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게 거기 있냐고 하니까 그 주택 소유자인 그 사돈 관계인 사람은 그냥 자기 사위가 뭘 옮겨놨다고 하는데 옮겨놔서 있었다. 왜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이제 사실관계를 애단해 가지고 일부러 뭐 바꿔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가능성 면에서 봤을 때는 모조품을 진품으로 바꾸는 거는 수천만 원이 듭니다. 진품을 감추고 모조품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거죠. 이 모조품이 실제 그거냐 아니냐. 너무나 네. 공교롭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이제 여기에 대한 해명들도 계속 바뀌어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산 신고 내용만 하더라도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한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그 전에는 더 얼마나 됐을지도 모르겠고 신고된 재산만요. 그런데 굳이 가장 중요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상회의에 참가하면서 모조품을 구해가지고 착용해 왔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논란인데 모조품은 또 왜 사돈 관계에 있는 집에 최근에 발견이 됐는지도 사실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다뤄야 할 공적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산재라든지 많은 이슈가 있어서 이 목걸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다루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 이슈들을 보게 되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 권력이 작동하면서 그것이 여러 사칭품들과 연계되는 방식과 로비의 방식들을 특정해주는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주 뒤늦게 지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적인 물증들을 확보하고 또 관련된 부분의 진실을 밝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반대로 그것을 계속 회피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걸이 관련돼서는 저는 일단은 그 사돈 그리고 그 오빠 이 각각의 관계에서 이걸 언제 왜 가지고 있고 거기를 놨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은 모조품도 사실은 상당하게 비싸고 또 모조품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누군가가 산 거겠죠. 언제 누구로부터 샀는지 그건 특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반적인 오픈마켓에서 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특정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22년도에 쓰였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혹시 구입한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조품도 또 다 같은 모조품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브랜드 명품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만들고 실제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다면 정말 그게 모조품이라면 결국 이것도 그 구입 내역이 확인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거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법원에서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관계된 사람들이 9명이 기소가 돼서 전원 다 유죄 판결을 받았죠. 심지어 대법원의 그 판결문에 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의 계좌가 3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의 계좌 하나가 이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라는 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만큼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로 냈다는 그런 의혹을 많이 자아낸 이런 사실도 있는데 이거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좀 조사가 편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조사가 좀 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부분은 일단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주가 조작인지와 개입인지 두 가지 있거든요. 여기서 주가 조작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미 주가 조작이다 하고 이제 결론이 난 사실이죠.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까지 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여기서 전 영부인이 어떤 개입을 했고 어떤 관계였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조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진행됐고 또 무혐의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것이 변호인의 노력일 수도 있고 나중에 살펴봐야겠지만 혹시라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층층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부분들을 뚫고 인멸된 증거들이 있다면 그 인멸된 증거들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거는 이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녹취록이 또 발견됐다라고 하죠. 아주 공교롭습니다. 공교롭습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혐의가 의혹이 4년 넘게 이어져 오고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해도 전혀 발견되지 않던 녹취록이 특검이 출범되고 나니까 발견됐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입이라는 건요,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주범들이 다 잡혀갔죠. 자, 주범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저 사람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9명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현실 권력의 정점, 저는 이제 국정 개입과 농단에 대해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시인했잖아요. 자기가 답장하지 못한 문자로 열심히 문자 답장을 하고 있다. 밤에 내가 자고 있는데 네. 내 핸드폰으로 답장을 하더라. 네. 그래서 뭐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권력자이거든요.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너희들 이 사람과 혹시 이게 개입되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대부분이 협조적으로 않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증거가 발견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그 개입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얘기를 안 했겠죠. 갑자기 특검팀이 엄청난 예지력을 가지고 증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관련되고 개입된 사람들이 이제야 소위 말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직접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진실이 담겨 있는 증거를 가리키기는 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발견하는 건 되게 쉽겠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달려있는 거는 당시의 주범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식 그리고 진술에 있어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네. 그거는 이미 이번에 핵심 증거의 발견을 통해서 크게 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조금 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본인의 집에서 특검 사무실로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차량이 출발하는 그 모습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요. 어쨌든 출발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41분입니다. 9시 41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출석 시간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게 10시잖아요. 지금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은 9시 32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서울 광화문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30분 조금 덜 걸리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이 서초동 쪽이 워낙 길이 막히잖아요. 예. 또 워낙 막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 길이 상당히 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10시에 도착을 할지 아니면 10시를 조금 넘겨서 도착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광화문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예.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반포대교를 건너면 거의 끝까지 쭉 직진으로, 예, 거의 뭐 변화 없이 그냥 쭉 직진해가지고 광화문까지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반포대교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막히는 거 없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그 포토라인은 실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바깥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실외와 실내에 다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실내, 실외 모두 다 대기하고 대기를 있군요.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특검 쪽에서 조율하고 있는 방향은 실내에서 질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경호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경호처와도 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될지 네. 여전히 조금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따 정확히 어디서 멈춰서서 말을 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 속보 들어온 거 보면요. 네, 경호 인력들이 특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가 지금 오고 있지 않지만 일단 특검에서는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또 지금은 비가 안 오지만 네. 또 포토라인으로 선 이후에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거는 특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예. 1층 로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서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네. 2층에서 지금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또 1층이 아니고 2층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하면 아마도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들어간 다음에 이 1층을 지나서 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2층에서 예. 정식 포토라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네. 저 화면상으로 원래는 포토라인이 보통 설치가 되거든요. 네. 저희 삼각형 노란색으로 보이실 텐데 그 자리가 보통 이제 출석하는 사람이 서는 자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네. 2층 실내에서 지금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네. 바깥에서는 아예 질문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와 특검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밖에서 하는 것은 아직 경호처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또 네, 막상 맞습니다. 도착하면 또 본인이 바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다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도착해서 바깥에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차량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서 특검 사무실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출발해서 가고 있는 차량을 위치가 비슷하게는 저희가 가고 있을 것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위치가 반포대교 근처죠. 예. 서울 성모병원 앞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앞을 지나면 곧바로 반포대교를 금방 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가 공교롭게도 지나가는 길이 또 좀 인상적인 곳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에서 출발하면 먼저 이 법원검찰청 근처를 지나서 예. 또 반포대교를 지나서 반포대교를 지나게 되면 제가 그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또 용산을 지나요. 네, 맞습니다. 예, 용산으로 들어가서 그 이태원, 녹사평 그 용산으로 예. 이전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네. 예, 그 앞을 지나서 또 가는 경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로가 굉장히 공교로운데 지금 시각이 9시 46분입니다. 예. 9시 32분에 자택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14분, 15분 정도 지나고 아마도 이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면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 취재진이 확인하기로는 그 검은색 승합 차량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검은색 승합차요. 예, 네. 검은색 승합차 그 위에 이제 더 추가 장비가 달려 있는 그런 차량을 타고 가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광화문 특검 사무실 쪽에 있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계자들은 50분쯤에 김 여사가 도착할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50분이면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한 시각이 32분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10시 직전이나 직후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출발한 이후에 계속 그쪽 교통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역시나 이 서초동 쪽이 길이 많이 막히는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도 차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기로는 현장을 출발해서 반포대교 근처에서 지금 한강을 넘는 그 정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의 영부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함께 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호처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호처가 특검 사무실까지는 경호 관리를 하는데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호처 인원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경호 인력은 특검 사무실까지만 경호를 하고 예.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면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호 인력 없이 맞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거네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네. 조사가 이루어진 12층까지는 같이 올라가고 12층 조사실까지는 올라가고. 예, 예. 주변에 대기할 예정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특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특검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또 특검에서 누가 나와서 조사를 하는지 어느 정도 급의 이제 검사가 나와서 조사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 소환하여서 전 영부인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선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특검의 이름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이게 법률안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핵심 피의자와 관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최소 특검보 이상에서 이제 조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조사들은 오늘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특검이나 특검보가 직접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 혹은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윤상문 기자, 오늘 조사가 다 이루어지긴 불가능하잖아요. 네, 혐의가 너무 많고, 네. 예, 다 합치면 16가지인데 16가지 중에 가장 큰 4-5가지를 한다고 해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가 커요. 혐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기는 힘든데 결국 또 궁금한 게 그럼 과연 오늘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까?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까? 이것도 궁금한데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예,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를 심야 조사라고 하는데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비춰지고 있는 곳이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오고 있어서 예. 이 검은색 승합차에 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갔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 현장에서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확인한 차량도 저 차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 도착을 했다. 일단 차량이 도착을 했다라는 사실까지는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과연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맞는지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1분입니다. 아까 우리 윤상문 기자가 얘기한 바로는 현장에서 9시 50분 전후에 도착할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왔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따르면 결국 거의 비슷한 시각에 예상대로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장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광화문 바로 앞입니다. 광화문 앞에 KT 건물이죠. 거기 주변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또 앞에서 응원을 하기 위해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차량이 정확히 그 포토라인 앞으로 왔는지는 정확히는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 포토라인 앞에는 또 저희 영상 촬영이 아주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차량이 그 앞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곳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대로라면 여기서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여기서 지켜볼 것으로 공개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바로 그 자리고요.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린 그 검은색 승합차가 아직은 이 앞에 도착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2분이고요. 원래 당초 예상됐던 도착 시간도 9시 50분 언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곧 현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는 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바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안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양쪽을 지금 다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 취재진도 양쪽에 모두 다 있는 다 건가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특검에서는 2층 실내에서 좀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경호처 측에서는 상황을 봐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할지는 도착해봐야 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당초 설치돼 있던 외부 포토라인입니다.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 노랗게 세모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여기에 서서 보통 출석을 하면 이제 걸어서 여기쯤 왔을 때 기자들이 붙죠. 예, 맞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이 자리에 붙으면 이제 이 자리에서 보통 입장을 밝히는데 사실은 또 와서 입장을 밝힐지 안 밝힐지도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워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도 그렇게 출석을 많이 해도 한 번도 제대로 입장을 밝히거나 국민한테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과연 부인은 제대로 얘기를 할까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에서는 10시 1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조금 전 봤던 그 검은색 승합차가 아닐 가능성도 또 있겠네요. 예, 그럴 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봤던 차량 번호랑 지금 아까 보였던 차량 번호가 같은 것으로 지금 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아. 조금 더 상황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희 MBC 취재진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할 때 확인했던 차량 번호와 예. 조금 전 KT 건물로 들어가는 그 차량의 번호는 같은 것으로 같은 번호로 일단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각까지 왜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10시 10분 도착 예정인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검이 밝힌 10시 10분 도착 예정이라는 것이 이 입구에 도착 예정인 건지 예. 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건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착석하기까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도착을 해서 내리는 모습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공개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특검에서는 그럴 네.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있었지만 어쨌든 외부로 공개 출석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개 출석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날 나오는 날까지, 나오는 순간까지 나는 지하로 가겠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로 가겠다. 이렇게 끝까지 우겨가지고 예, 결국은 특검 쪽에서 지하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놨습니다. 아예 특검을 막아버리니까 예, 또 차량이 와서는 또 그 막은 입구를 또 맞습니다. 약간 서성이다가 예. 막혀 있으니까 이제 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결국은 공개적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오늘도 공개 출석이 원칙인 만큼 지하를 통해서 우리가 모습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공개 출석은 하지 못하도록 예. 특검이 조치는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건물 입구가 아닌 2층에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특검의 건물 바로 앞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신 아까 그 노란색 삼각형이 지금은 지금 사라져 있죠? 없어졌네요. 네. 좀 전에 그 경호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경호처와의 조율도 2층에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경호 인력이 직접 그 세모,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는 화면 한가운데 노란색 세모가 있었는데 그 세모 모양을 경호 인력이 직접 뗐다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조율된 것이 외부가 아니고 들어가서 2층에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정보가 지금 전해져 온 거죠? 예, 그렇게 전달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외부에 보시면 주변에 김 여사를 응원하는 지지자들 모습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예.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터널인데요. 네, 터널에 지금 검은색 승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아까 저희가 본 그 검은색 승합차가 아니라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검은색 승합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했던 승합차를 봤고 그 번호가 도착한 걸 조금 전에 봤었는데 아마도 그 차량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사 인력이라든지 수사 인력이라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남산 터널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차량, 네, 바로 지금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는 이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그 차량은 차량 한 대만 좀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네. 두 대가 같이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럼 저희가 당초 반포대교 인근에서 저희 취재 차량이 이동을 했었잖아요. 예. 지금 반포대교쯤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이제 사무실 앞에서 보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사실은 애초에 그게 맞는 거네요. 그때 반포대교쯤을 지나고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반포대교를 넘으면 제가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용산을 지나게 됩니다. 용산을 지나서 그 이태원역, 녹사평역, 예, 당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관저가 있었던 예, 대통령 관저가 있었던 그 위치를 지나면 남산 3호 터널을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산 3호 터널을 지나면 바로 이렇게 이제 종로 쪽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제가 경로를 확인했는데 앞에 한국은행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로 간 것 같습니다. 반포대교를 지나서 용산을 지나서 남산 3호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바로 한국은행 앞에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한국은행이고요. 바로 옆에는 신세계 본점이죠. 네, 여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을 지나게 되면 바로 앞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광화문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길이 크게 막히지만 않으면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특검이 밝힌 예상 도착 시각은 10시 10분이었고요. 출발한 시각은 9시 32분이었고요. 예. 지금 시각은 정확히 10시입니다. 네, 지금 정확히 10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10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호가 걸려서 서 있고요. 지금 위치는 한국은행 앞입니다. 한국은행 앞이고요. 한국은행과 신세계 본점 사이 그 위치를 지나고 있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또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곧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나요? 예, 일단 현장에서는 더 들어온 소식은 없는데요. 네. 그 특검 사무실 앞에서 그 네. 지지자들이 상당히 구호를 크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스피커까지 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김건희 네. 여사 입장을 듣는 것이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외부에서는 오늘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경호 인력과 조율이 됐고요. 또 외부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 예, 맞습니다. 외부보다는 내부가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한국은행 앞에서 신호가 걸렸고 좀 출발을 했는데 또 다시 신호가 걸렸네요. 예. 이렇게 되면 점점 시간이 늦어져서 예. 거의 10시 10분 특검이 예상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하다가 조금 끊겼는데요. 그 심야 조사 가능성은 그래서 높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에게 어제 저희 취재진들이 물어봤는데 일단 원칙은 심야 조사를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 진행 상황이나 조사 내용에 따라서 뭐 동의할 수도 있는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중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피의자가 요구한 거는 요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피의자가 요구한 거는 사실 조금씩 나눠서 예. 여러 번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뭐라고 요구를 했었죠? 김건희 여사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혐의도 네. 다양한 만큼 여러 차례에 나눠서 조금씩 쪼개서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도 중간중간에 좀 휴식을 보장해달라 네. 이런 의견서도 제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검찰 조사를 받든 특검 조사를 받든 사실 어떤 피의자가 나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겠으며 어느 피의자가 중간중간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네.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면 일단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단 심야 조사는 법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야 조사는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 근데 진행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뭐 본인이 김건희 여사 건강상 뭐 자기가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으면 조금 더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차량이 한국은행 앞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앞에서 신호에 걸려서 잠시 서 있었는데요. 이제 출발을 해서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숭례문 방향이 되네요. 네, 이쪽 한국은행 본점 앞을 지나서 숭례문 방향을 지나서 숭례문 쪽에서 지나면 바로 직진을 하면 바로 광화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숭례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숭례문 쪽을 지나서 광화문 쪽으로 직진을 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숭례문의 모습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숭례문을 지나서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교통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신호를 지키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 보면 항상 교통 통제가 되게 철저하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 신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32분에 출발을 한 것으로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출발한 지 3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4분이고요. 32분이 지나고 있고요. 도착 예정 시각은 10시 10분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시 10분쯤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5분 뒤쯤이면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초 외부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했었지만 경호 인력이 포토라인의 표식을 제거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지 또 사과를 할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현재까지는 변호사 측에서 내놓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차량은 현재 숭례문 앞에 서 있고요. 신호가 바뀌면서 이제 차량이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숭례문을 지나면 시청 앞을 지나게 됩니다. 숭례문을 지나서 시청 앞을 지나서 광화문 앞에 있는 광화문 세종로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평소에도 차량이 많은 시각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차량이 중간중간 계속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막힐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지금 10시 6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당초 통보 시각이 특검에서 출석해라 밝힌 시각이 10시였단 말이에요. 예. 이미 늦었어요. 네, 이미 맞습니다. 특검의 그 통보 시각을 이미 늦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초동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리 길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힐 거라는 건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렇게 일찍 출발하지는 않은 모습을 봤어요. 9시 예, 30분 넘어서 출발을 했고 예. 지금 도착 시각은 너무 지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숭례문을 지나서 앞에 서울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지나면 바로잖아요. 이제 사거리만 지나면 금방인데, 네,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차량이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앞서 나가는 차량이 경호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 타고 있는 차량이고. 당초 이 차량 뒤에 있던 또 검은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예. 이 차량이 경호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 전에는 경호 차량이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예. 이제 현장에 도착할 때가 거의 되니까 이제 경호 차량이 앞으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옆을 지났고요. 이제 서울시청을 지나서 프레스센터 예.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 네, 세종문화회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거의 다 도착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 앞이 진입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입로쯤부터 김건희 여사 응원 집회도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소리가 살짝 들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예. 큰 소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응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가운데 있는 검은색 승합차, 네, 화면에 있는 검은색 살짝 움직이고 있는, 지금은 버스가 가리고 있는데요. 네, 이 검은색 승합차가 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도착을 했고요. 이제 거의 진입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 유리창이 좀 어둡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지금 휠체어를 탔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게 사실 그 병원에서 나올 때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면서 휠체어를 타고 예. 또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또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또 있었고요. 예. 또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포토라인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추측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든 걸어 나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포토라인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입로도 조정을 해놨던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예. 네. 네. 이제 광화문역을 지나고 있네요. 아주 굉장히 천천히 지나고 있고요. 네, 우회전.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가장 바깥 차선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자들을 보면 출석을 하면서 또 창문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예, 창문을 열어서 막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맞습니다. 예. 출석할 때는 지지자들이 안 보인다고 예. 켜달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심지어 기자들이 질문을 위해서 포토라인에서 질문을 하니까 기자를 밀치면서 지지자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 비켜라라고 하면서 끝까지 지지자들을 보면서 계속 지지자들을 봤지만 국민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 탄 차량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0분입니다. 네, 특검이 당초 예상했던 10시 10분, 정확히 10시 10분에 차량이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를 통해서 차량이 도착을 했고요. 차량이 특검 사무실 있는 건물 앞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 차량이 멈춰서면 이 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호 인력이 앞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경호 인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시 11분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구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경호 인력과 함께 나타났고 이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KT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특검 그리고 경호 인력의 협의하에 이 외부에서 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취재진들이 양쪽으로 위치한 건물 입구를 통해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에스컬레이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층에서 현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탔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게 되면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질문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남편과 달리 국민께 사과의 말을 할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에스컬레이터가 2층에 도달을 하면서 2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포토라인에서 촬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경호 인력이 옆에서 포토라인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과 특검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질문을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쉽고 추가 질문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네, 조금 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혔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게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한두 가지 이어졌지만 예. 죄송합니다 말 이외에 별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출석 현장 포토라인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쉽고 추가 질문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네, 조금 전 포토라인에 도착을 해서 국민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조금 했지만 별다른 대답은 없이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모두 함께 지켜봤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뭐 일단은 지금 아주 가벼운 입장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률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번 수사와 조사 그리고 향후에 발부 가능성이 높은 이제 영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유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나올 때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협조를 했는지 잘 받고 나온다는 것이 실제로 기존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혹과 의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인지는 조사 이후에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다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고요. 검은색 구두에 검은색 가방 그렇게 들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남편과 달리 국민께 사과의 말을 전하는 걸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기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없었고요. 윤상문 기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잖아요. 예. 이 조사 상황이 중간에 혹시 좀 공유되는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 중간중간 조사 협조 태도나 조사 상황 같은 것들을 공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도 언론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좀 응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지 조사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 사무실이 있는 현장에 저희 구민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특검 사무실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또 조금 전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땠는지 구민지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네,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방금 보셨듯이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경호처의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뒤 건물 입구까지 걸어왔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간단히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고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사는 1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조사에는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를 합니다.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특검은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개 소환에 예외가 없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실에 도착하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혐의가 여러 가지인 만큼 조사해야 할 양도 반대해 조사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밤 9시 이후의 심야 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조사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영상 녹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김 여사 측은 진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히면서 영상 녹화와 심야 조사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시간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특검 측에 제출을 했는데요.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워낙 많고 16가지나 되기 때문에 또 주요 혐의만 해도 추려도 5가지는 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 어떤 게 조사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것 중심으로 오늘 특검이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김 여사의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건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이른바 쩐주 역할을 해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투자와 관련해 손실이 났다고 말한 걸 허위라고 본 겁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조사 대상이고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교단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의혹 등 수사 대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 이후에도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더 부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을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5가지 혐의가 어쨌든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추려지고 있어요. 이 5가지 혐의가 오늘 얼마나 어떻게 잘 조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의혹이 일었고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은 이미 확인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 과연 개입이 됐느냐, 연루가 됐느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자체는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개입을 했는지가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특검이 출범하고 직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관련된 중요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즉 당시에 이제 핵심적인 피의자와 피의자 간의 통화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들이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가 조작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고 알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당시에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로서 기소가 되고 또 실형까지 선고받는 유죄받은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들이 가져온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 또 여기서 이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게 파생된 또 하나의 의혹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큰 2가지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3번째 의혹을 저희가 짚어보면
공천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뭐를 한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국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 청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과 부인이 이 공천에 개입했다.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바로 공천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인데 이거는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저는 이것 관련돼서는 수사가 또 상당히 많이 진척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명태균 씨가 대화 내용과 그다음에 통화 기록 그리고 통화의 녹음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이미 특검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즉 적어도 명태균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 내용들은 뭐 일부는 보도도 했지만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명태균과 소통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 그 정당 차원에서 공천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지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명태균과의 그 대화 내용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 각 관계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